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8시간 내에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12시간 타임프레임 차트에서 삼각 수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의 흐름을 나노 단위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집중해서 시장을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어제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달 초 연준 관리들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몇 차례 회의에서도 비슷한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FOMC 회의록 자체만 봤을 때는 이미 알려졌던 바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에 현재 미국 증시는 다양한 반응들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작년 8월 이후에 박스권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도 차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 6월에 최저점 위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이 지점이 깨지면 추가로 큰 하락이 발생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남은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하락하는 것일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희망적인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테라에 대한 소식부터 정리해드릴 텐데요. 붕괴가 되었던 테라루나가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테라폼레스의 권도영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인 UST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한 뒤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붙였다는 소식은 일찍이 알려드렸었죠. 이 제안이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테라 리서치 포럼에서 회원들로부터 90%가 넘는 반대표를 받았지만 권도영 대표는 블록체인상 거래를 확인하는 검증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다시 표결을 진행했고 결국 제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블록체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예전의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이전의 루나 토큰은 루나 클래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번 테라 생태계의 부활 계획에 따르면 루나 클래식과 UST를 보유한 이들에게 새로운 루나 토큰이 할당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루나 토큰의 약 35%는 폭락 전 루나 클래식을 보유했던 이들에게, 약 10%는 가치 폭락 전 UST 보유자에게 돌아갑니다. 25%는 가치가 폭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루나나 UST를 보유한 트레이더들에게 분배가 되며 남은 30%는 테라 커뮤니티의 투자자 풀에 분배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블록체인은 5월 27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업비트에서는 에어드랍 관련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루나 프로젝트 측 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루나의 명칭 변경 및 에어드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라의 새로운 루나 토큰을 바로 상장하겠다고 하는 거래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루나는 지금의 잿더미 위에서 부활하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에 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약 6천억 달러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테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라루나의 몰락은 하나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함께 크립토 전체의 성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JP모건은 색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테라의 붕괴가 VC 시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VC가 유지되는 한 암호화폐 생태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라 붕괴 이후 VC 자금이 말랐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250억 달러의 VC 자금 조달 중 거의 40억 달러가 테라 사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JP모건은 앞으로도 크립토 생태계에 VC 자금 조달이 계속될 것이며 2018년, 2019년과 같은 긴 암흑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고객들에게 발행된 JP모건의 메모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현재 29,500달러보다 약 28%가 높은 38,000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크립토 시장의 조정은 바닥에서 발생하는 커피슐레이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보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부 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와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이기에 JP모건의 이런 전망들에게는 그들만 아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 기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CNBC의 기사입니다. VC 안드레센 호로이치가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모금 규모인 45억 달러를 펀딩했다고 합니다. 그는 약세장은 다음에 올 일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하면서 이 펀드를 사용해 디파이, 플레이투원, NFT 등 모든 영역을 운영하는 웹3 신생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군요. 돈봉남 크립토 팀에게도 투자하려는가요? 확실히 시장을 선도하는 벤처 캐피털답게 남들이 도망칠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퍼랩스, 오픈시,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유니섭과 같은 건실한 프로젝트들을 미리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었겠죠.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아발란치 홀더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BAYC의 메타버스 랜드 아더사이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마비시켰던 사건 다들 아시죠? 그 이후 아더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메인넷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발란체가 두 팔 벌려 환영했는데요. 아발란체의 서브넷 구축을 검토하라 요청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더사이드가 아발란체로 이전하게 된다면 아발란체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유니스왑이 2018년 말 출시 이후 4년차 만에 1조 달러의 총 거래량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 390만 개의 적은 주소수만으로 1조 달러를 달성했으므로 앞으로 많은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기반이 엄청 탄탄하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유니스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블로벅스 기사입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정부기관 WEF에서 전세계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꿀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선진국보다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응답자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고 하는군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메타버스, 플레이투원, NFT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겠죠. 크립토 컴퍼니 기사입니다. 세상에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이 그 이름에 걸맞게 오프라인 세미나 이름을 D워드로 명명했습니다. 돈으로 귀결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크립토 컴퍼니 직원들과 코인, NFT, 플레이투원, 메타버스 등 크립토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후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각 자산 클래스의 전문가들도 초빙해 이 컨퍼런스를 다채롭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참석자들 중 추첨을 통해 코인이나 NFT를 에어드롭 받을 수도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확인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